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요일 날 5월 31일 날 밀라노나 팬미팅에 다녀왔어요. 그거를 동영상에 남길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 또한 제가 하지 않으면 이 기억이 언제까지나 남는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이런 감동 그리고 느꼈던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망설였던 이유는 혹시라도 그 미팅에 다녀왔는데 제가 어 이렇게 남기는 거에 대해서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5월 31일 날 2025년 5월 31일 날 밀라누나님 팬미팅에 다녀왔는데 거기까지 다녀오기까지가 저한테는 굉장한 큰 울림이고, 지금까지도 여기가 굉장히 뭉클하고 뛰고 있어요. 그게 제가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나 자신을 찾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보통 내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고, 결혼하면 아이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시댁, 남편, 이런 게 지금은 이제 세대가 좀 달라져서 안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그게 우선순위였고, 그게 기쁨이고 희망이었잖아요. 모든 것들이. 저 또한 어느 누구보다 저는 제가 꿈꾸던 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어느 날 문득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안에는 나라는 사람은 아예 없고, 항상 이런 가족들,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갔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 오로지 저만 혼자 남으니까 방향도 모르겠고, 정말 내 이름 석자도 모르겠고, 어, 이 그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살만 하면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2018년부터 어쨌든 저는 또 이 정신적인 공황 장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또 겪어야 했고, 그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또 약부작용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잃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서 정말 제 이름 석자 정병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상담을 받고 아무리 해도 저의 정체성도 모르겠고, 그런 찰나에 제가 어쨌든 이 PCN 교육, 아이스강 대표님 1대1 코칭, 준수 코치님의 MF 케어, 이거를 한꺼번에 만나면서 그게 오로지 저를 찾고 싶어서 만났던 거였는데, 그것도 제가 찾아서 만났던 게 아니었고 우연의 발견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저희가 알에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동영상 앞에 앉아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육이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왜 제가 먼저 알스현 대표님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은, 요즘에는 정말 제일 많이 감사하거든요. 왜?
불과 제가 작년에 저라는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상담을 3년을 받아도 저를 못 찾았는데 이제 제가 저를 좀 알을 깨고 나오고 있는 중이고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밀라노님 팬미팅에 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스강 대표님의 교육에 있어서 제가 시도를 해봤던 거거든요. 밀라노님 이 유튜브를 알게 된 거는 제가 작년 10월 정도, 2024년 한 10월 가을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제가 2024년 7월부터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찍은 건 아니었고, 아이스현 대표님이 무조건 유튜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숙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저처럼 나이가 있으신 분들, 시니어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찍으실까, 이런 것들이 그때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시니어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알고리즘을 좀 보다가, 그전에는 오로지 저는 제 삶이 어느 정도 단조로웠냐면은 혼자서 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일하고 아이들하고 이 안에서 고분분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운전을 하고 어디 집 보러 가는 거 외에는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저는 TV를 안 보거든요. 이제 TV를 본다는 거는 뭐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모아서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리고 슬픈 영화는 안 보기 때문에 음악도 잘 안 듣고 그냥 멍 때리고, 쉬는 때는 저는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좋은 말기 같은 거, 저를 다독여야 되니까 다독이는 걸로. 그리고 제가 너무 뭔가가 좀 몰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토지책을 좋아했어요. 토지 20권 된 책을 한 일주일 정도 쉴 때, 오로지, 왜 거기 단어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 어쩜 이렇게 이 필체를, 그 말을 언어의 마술사처럼 진짜 살아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때 토지를 보면서는 저를 이루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이 다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 이런 분들이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제 삶은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 미래에 가는 책보다는 과거에서 힘들었던 그런 책들을, 비문학 책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오로지 저한테 선물해주는 시간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삶이 앞으로 60, 70, 80 살아가야 되는데 취미생활도 없고, 특별히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과정에 뭐 미술도 좀 해보고, 과거에 어렸을 때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봤지만은 저에게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 제가 유튜브를 받겠어요. 유튜브는 더더욱이나 쇼츠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니까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다른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걸 아실까 이러고 봤는데, 우연히 이 알고리즘에 밀라노님께 뜬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게 이제 이분이 그 고아원 이렇게 하시는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루틴이라든지, 그리고
그 생활 속에 집에 이제 이런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어,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고자 하는 방향, 늘 저는 나이가 들면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보다 이렇게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주 활동도 들어가고 뭔가가 이런 길들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나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막연하게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뭐 이렇게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이분의 거를 동영상을 5년 전, 6년 전 것까지 다 보고 그분이 하나하나의 그 말 속에서 나의 롤 모델이 된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닮고 싶은 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저희 부모님 외에는 항상 엄마의 삶이 저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유학 가기 위해서 그 독일까지 저는 이 세상 밖으로도 못 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들과의 그 관계에서 나도 내 나름대로 자율성을 인정해 준다고는 했지만 오로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분 거를 보면서 정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조금 정해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팬미팅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저는 가수들 하다못해 주변에 임영웅 씨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고 이래도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연예인 이름도 잘 모르고 이렇게 세상 밖으로 못 나가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어느 날 팬미팅에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처음으로 신청을 하면서 얼마나 떨리고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러고 딸아이한테도 물어보고 주변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정말 쥐어짜면서 저의 생각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보냈는데 떨어졌는데 그 그 팬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전화번호가 뜨는데 아마 그거를 찾아보는 거를 손가락으로 150명을 이렇게 해가면서 한 10번을 봤던 것 같아요. 행여라도 놓쳤을까 이러고. 근데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거 너무 소원해 그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했어요. 왜냐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준, 그리고 이렇게 나를 이런 걸 해볼 수 있게끔 끄집어내준 게 또 아이스간 대표님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더 많은 내 안의 것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 왜냐면 그 참여할 수 있게 제가 그거를 글을 쓰면서 막 이렇게 떨렸던 마음들,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나기 전까지 막 이렇게 그 두근거렸던 설레임,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댓글을 남기고, 그리고 메일 주소가 있더라고요. 메일은 누군가한테 딸아이한테도 보내본 적이 없고, 제가 메일을 지금 열어보는 거는 이제 이런 PCM 교육, MF 케어 독서가 책이라든지 이런 게 메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일 한 번씩은 열어보는
그게 있는데 메일을 처음으로 그래서 보낼 줄도 잘 모르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메일이 되돌아왔어요. 보냈던 게.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근데 보낸 게 제가 꼭 가고 싶다는 이런 저를 다시 뽑아주세요 그게 아니었고 그 경험을 해준 것들을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설레고 이런 것들을 이런 공지를 내주고 이런 기회를 줬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도 하나의 또 그게 큰 경험이니까는요. 그래서 너무너무 뵙고 싶었지만 또다시 다음 기회가 또 생길 때 열심히 도전해 볼 거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메일을 보냈고 메일을 그게 5월 5일 날인가 4일 날인가 발표됐을 거예요. 그래서 연속해서 쉬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메일을 이렇게 열었는데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답변을 주셨네 그냥 이러고 열었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이경신 PD님께서 PD님의 재량으로 그래서 정말 그거 있잖아요. 제가 PCM 알수연 대표님 1대1 코칭을 듣기 위해서 2번의 인터뷰를 하고 한 달 정도를 한 며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저를 받아주신다고 했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오로지 너무너무 거기에 되고 싶어서 근데 이거는 저에게 해보지 않았던 걸 하니까 기회가 오네. 왜냐면은 제가 메일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이런 기회가 안 왔을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의 메일을 보냈더니 저에게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선 대표님에게 배운 거거든요.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안 되더라도 도전해봐야 된다. 안 해본 걸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하기 시작한 건데 그게 저에게 너무 이렇게 운으로 갑자기 그게 오니까 너무너무 그게 5월 제가 8일날 그 메일을 받았거든요. 5월 31일까지 기다리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을 지하철로 타고 가는 거 버스로 타고 가는 거 늦지 않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 옷은 뭐를 입고 가야 되는 거 여러 가지로 매일매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처음이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어떻게 보면 한남동에 살 때 90년대 저희 아들하고 한 번인가 가봤던 것 같고 교보문고는 이제 예전에 저희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그 앞에까지 갔기 때문에 쭉 갔지만은 일산의 원대로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5년 정도 일산의 원지는 20년 정도 됐지만은 그 서울에 있을 때도 어렸을 때 가보고는 안 가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데를 가는 게 혼자서 가는 거를 너무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는 길을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무서워해요. 잘 못 찾아요. 정말 길치거든요. 그래서 1000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에도 버스 안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그거 있잖아요. 막 그 감격스럽고 그리고 나에게 오로지 선물을 받는 그리고 이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오로지 나 혼자 나만을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이 나이에 해보네. 남들은 이런 것들을 일찍부터 해보지만 저는 이제
남들 20, 30대 해봤던 것들을 지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타고 세종문화회관이 다가왔을 때 못 내릴까봐 저는 항상 저도 모르게 먼저 내리든지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든지 차를 가지고 가도 내비가 있어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혹시라도 안 쓰면 어떡하나 눌렀는데도 이게 사람들은 자리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정도로 긴장을 하고 내렸는데 거기에서도 또 세종문화회관까지 찾아가는데 한 3번을 물어서 그리고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내가 드디어 여길 왔구나. 꼭 해에 제가 혼자 비행기 타고 온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말하면 웃기도 하고 공감을 못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진짜 저 나이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저에게는 모든 것들이 그게 첫 경험이에요.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나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손에 묶는 티켓을 받고 책을 이 친필 쌓인 책 2권을 책을 거기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밀라노나님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미 이 책들을 다 사보고 밀라노나님이 책의 한 권을 추천을 하라 그러면 어떤 걸 한다 그래서 이 삶의 격이라는 이 책을 굉장히 읽고 또 읽고 그러신다 그래서 저도 바로 사서 어제도 좀 읽고 지금 읽고 있는데 근데 이 책을 다 기부를 하신대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많은 책은 구입 못하고 2권만 구입을 하고 그리고 저녁 뷔페를 정말 요리사까지 불러서 이렇게 초대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그런 뷔페까지 완전 대접받는 너무나 그것도 정말 그대로 느껴지는 그게 그리고 미술관의 모네의 이제 그림을 보고 그 티켓팅도 이제 여기 팬미팅에서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미술관을 좋아해요. 그래서 딸아이랑 어디 가면은 미술관을 꼭 갔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미술관을 다녀왔고 그런데 저는 오로지 빨리 밀라노나님만 뵙고 싶어서 어떻게 그림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중앙에 앉아서 바로 정면으로 보려고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앉아서 한 30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그냥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팬미팅이 시작되었는데 밀라노나님이 나오셨는데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 있잖아요. 그분의 뭐 이렇게 뭐 의상이 화려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흰 와이셔츠에 스키니 바지에 운동화를 그런데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본인의 원칙을 꼭 지키면서 절대 누군가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그 겸손하면서도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지켜주면서 그게 품이 있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 배려하는 마음들 그게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게 때로는 동정을 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함의 격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어, 그러면서 저는 그 밀라노나님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초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질문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다른 분들 막 손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항상 누가 시킬까봐, 학교에서도 시킬까봐 구석에 앉았고 이랬는데, 근데 너무너무 내 목소리를 좀 내고 싶은 거예요. 밀라 누나님이 저의 롤모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막 그 여기는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아틀란타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가는 거를 저도 하겠다고,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본다고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것 또한 제가 이런 PCN 교육을 통해서 또 얻어진 거예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거는 뭐 이미 팬미팅도 신청을 안 했겠지만, 이런 데 와서도 한쪽 구석에 있다가 그냥 얼른 사라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용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의 힘이 정말 중요하구나 또 한 번 제가 느꼈고, 그리고서는 끝나고 나서도 저는 이 그냥 밀라노님하고 사진을 처음부터 이제 혼잡하니까, 근데 저는 나고 악수라도 하고 싶어서 제가 가서 악수 한번 하자고 했더니 악수를 해주시고 저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롤모델로 봐주셔서 고맙다고 오히려 저를 하는데, 처음이잖아요. 첫 만난 거고, 이분을 꼭 대화를 한 것도 아닌 거고, 유튜브에서만 본 거고. 근데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게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나도 정말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나도 저렇게 되려면은 이 60대를 정말 잘 보내야 되겠고, 앞으로도 더 용기를 내야 되겠고, 나를 더 많이 꺼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책에서처럼 오로지 나답게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고, 어제 일요일 하루 종일도 그 장면 하나하나 저의 느낌 그대로, 그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튜브를 찍을까 하다가 혹시나 제가 이렇게 또 주제 넘게 이런 걸 해서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뭐 동영상을 또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너무 어린애 같다는 그런 걸 받지 않을까, 뭔가가 또 저도 모르게 또 타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아직도 남을 의식하려고 하고, 남의 말에 이렇게 신경을 쓰려고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출근을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이제 이 감정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난 이걸 유튜브로 내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이렇게 주변이 갑자기 신경이 쓰인다 그랬더니 남기세요 그냥.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뭐 구독자 100명도 안 되고 내 유튜브 조회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지금 본다고 또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나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내가 생생하게 지금 느낌은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시간이 며칠이 또 지나면 잊어버릴 것이고, 지금 내가 또 이 받았던 이 감동들이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 기록을 남겨놓으면 내가 정말 이때 이런 느낌이었구나, 먼 훗날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PCM, MF 케어, 아이센 대표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런 관점의 변화, 그리고 이게 속성, 다양성, 타인의 다양성, 내 안의 다양성, 타인의 양면성, 내 안의 양면성, 그리고 우리는 인생은 정말 블랙스완이라는 거,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예측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밀라 누나님께서도 그러더라고요. 늘 행복한 것만 아니라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그리고 어떤 삶은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을 그때그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맞아,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 2018년 전까지는 타인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왜 남편 문제, 아이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들이 지금 눈앞의 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나를 욕을 하든 뭐를 하든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들리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오로지 이제 뭐 다 해결이 되고 오로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은 말을 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지만은 아마 60대 분이라든지 50대 분들은 공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쩔 때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찾으려고 저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찾지 않고 또 그 안에서 그냥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너무나 찾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60부터는 저만을 위해서 산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막상 저의 시간이 오니까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렸을 때 나는 무엇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꿈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PCM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피드백을 주고 푸시를 주고,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 자꾸 꺼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는 찾아져가고 있는 과정이더라고요. 이런 관점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말의 속성, 그 안에 있는 속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다양성, 변동성, 불투명성, 양면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런 내가 용기가 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도 불편하지가 않고, 아직까지는 용기 내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은 막상 용기 내서 들어가면 후회가 아니고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무엇보다도 그렇게 아이스강 대표님이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된다 하는데, 저의 방향성이 어떤 건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가야 되는 명확한 방향성은 이제는 찾아 100%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도. 하지만은 로드맵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그래서 거길 가기 위해서 하나씩 가다가 안 되면 돌아오고 제거하고 다시 또 가다가 되는 길에 점을 찍어 가면서 가다 보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끝점을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이렇게 내려놓고 오로지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던 행동들을 하니까 나에게 기회가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이게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오바스럽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혼자서 그냥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또 잊어버리고 이랬을 건데, 지금 이 여운이 한 달 내내 이 팬미팅을 시작한다는 공지를 받은 날부터, 4월 달부터, 제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더 많이 꺼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막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이제 여기 저희 지역동 성당에서 제주도로 2박 3일 그 성지순례를 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랑 거의 가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지금 벌써부터 그 가는 거에 걱정이 한아름이 되거든요. 아들이랑 같이 가는데 또 거기에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방을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 짐을, 어떤 짐을 싸야 되는지 이렇게 계획을 막 하는데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 왜? 물론 아는 분들도 거기서 만나겠지만 우리는 성당에 간다고 모든 사람들을 교류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2박 3일을 정말 또 같이 보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관찰하기도 할 것이고, 또 내가 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또 느끼면서 깨닫는 게 되게 많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어떻게 가야 되나 불과 그게 2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 4, 5 거의 한 3개월 만에 제가 굉장히 그 틀을 깨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진짜 나답게 나를 인정하면서, 나를 꺼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그 PCN 교육의 맵케어, 그리고 아이스강 대표님의 이런 코칭, 1:1 코칭이 없었다면은 이런 거를 저는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늘 예전처럼 또 고민하고 소심하고 안으로 숨어버리고, 그리고 항상 그 내 탓으로 돌려버리고 이러면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운동도 저는 골프도 하지 않고 다른 운동 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강아지와 산책하는 거 하고 집순이인데, 이 안에서 그렇다고 TV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책도, 어려운 책은 읽지도 못하고, 제가 생각이 깊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당 가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에는 할 일이 없을 건데 얼마나 제 인생이 지루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관심 갖고 관찰하고 이런 식물 하나에게도 정말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게 내가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이런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 감정을 고스란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아마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또래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혹시 저처럼 몸치려 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희노애락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나는 평정심을 이러면 안 돼. 나는 잘해야 돼.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누군가에게 민폐 주면 안 돼. 누군가한테 거절당하면 안 돼. 이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일부러 포장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게 항상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누군가한테 다가갈 용기가 없었고, 손을 먼저 내밀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안 될까봐 늘 미리 그런 것들 때문에 시도조차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시도를 하면은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시도도 잘 못했고, 시도를 하면 멈출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해봤던 게 아니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했을 때는 용기가 저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왜? 그걸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고, 내 가족을 돌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타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용기 내고 목소리를 내고 뭔가 무서울 게 없고 두려워도 나아가고 이러는데, 오로지 나를 위해서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시작을 하고 지금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려도, 예전에는 나는 뭐지? 난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면 지금은 감동의 눈물, 뭔가가 이렇게 내 안에 꽉 차여진 느낌의 눈물, 감사함의 눈물, 행복함의 눈물,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 거를 알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밀라 누나님을 또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 더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이, 저는 제가 오렌지 색깔, 그리고 오렌지, 보라색, 초록색, 카키색, 파란색, 이렇게 순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온색을 어쩜 그렇게 잘 입냐고,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마음이 좀 내려앉거나 뭔가가 나를 좀 위로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오렌지색을 입고 나가면 왠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남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색을 입어, 저렇게 현관색을 어떻게 입어, 이런데 저는 그게 위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초록색을 입으면은 왠지 이렇게 좀 제가 이런 초록초록해져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온색을 좋아하는데도 입지 잘 못했던 것들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저는 운동화도 구두도 그렇고 이런 뭐 오렌지색, 가방도 오렌지색, 그리고 또 보라색을 상당히 좋아해요. 저희 딸도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딸하고 이렇게 커플티라든지 이런 거 보라색, 보라색을 저에게는 항상 뭔가 어딘가에 숨고 싶다 그러면은 보라색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안에 내가 묻혀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을 좋아했고, 보라색은 저에게 좀 오묘한 느낌을 항상 어, 뭔가가 이렇게 그 제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데 못 나올 때, 그때 보라색을 이렇게 찾고 있으면은 이렇게 좀 안정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파란색은 이렇게 카키색은 좀 제가 이 초록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초록색 계통 계열 쪽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색깔들을 이렇게 오렌지색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셔서 어머, 오렌지색을 좋아하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런 굉장히 그 공감받는 이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가구들이고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요. 아끼는 게 비싸서 아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추억이 있는 거. 저는 아이들 그 베네 쪼고리부터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 만들었던 작품 같은 걸 편지 써줬던 것들, 그리고 아이 책상들,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소중하게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가고 이럴 때 사람들이 오면은 이런 골동품 좀 버리라고 할 정도로 제가 결혼할 때 그 하나 찻잔 하나하나 샀던 것들, 그리고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가구들, 이게 다 3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개를 하는데 제가 공감받는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공감을 못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가 즐겨 입으셨던 파자마, 그래서 여름 되면 제가 그거 한 번씩 아버지, 친정아버지 좀 느끼고 싶을 때 그 파자마를 입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물려주신 것들, 뭐 이렇게 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하나하나에 그게 추억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보면 저건 언제 어떻게, 옷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소개할 때 다 그 아이가 만들었던 작품들, 그리고 어머니가 쓰던 가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어, 이렇게 공감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제가 저를 깨우쳐 준 거는 이 밀라노님께서 이제 고아원 봉사, 그리고 이런 미혼모 이런 데 봉사를 하고 돈으로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저도 그런 봉사 이렇게 기부 아이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있어요. 이렇게 성당을 다니고 이러다 보면 우리 그런 것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지만은,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 아동 복지 뭐 이런 데 같이 다니기도 하고 아이들만 다니기도 하고 방학 때 되면 그랬는데, 제가 고아원하고 미혼모를 이 생각을 항상 안 했더라고요. 근데 미혼모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아이 둘을 거의 혼자 키워냈기 때문에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미혼모라는 걸로 그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밀라노님께서 그 생명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웠고, 정말
이렇게 정말 생명이 요즘 이렇게 인구도 줄어들고 생명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대한 거잖아요. 저도 저희 큰애를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반대했고, 저희 엄마는 아이를 유산도 시키라 그러고, 시부모님도 그때 보시고 이래서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축복받지 못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3살 뭐 이랬으니까. 그리고 애들 아빠하고 뭐 연애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정말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범죄죠. 성폭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은 뭐 지금이야 성폭행 이렇게 단어가 지어졌지만은 그때는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 이런 저희 시대 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이가 그게 이제 들어선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바로 못하고 시댁으로 도망가다시피 해서 들어가 살았던 거고, 그 아이가 축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또한 그 아이를 지원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아이를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 그게 늘 미안했고 그거에 벌을 내가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 아이가 장애가 어떻게 보면 있고 아프고 이런 것도 내 탓이다. 왜냐면 내가 내 감정에만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힘들고 이 아이 먹고 싶지 않고 이랬을 때 영양분을 보충을 못 해줬고, 그리고 이게 힘들고 애들 아빠고 그게 안 되니까 매일 울고 이러면서 결혼식을 안 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도망갈 데도 없고, 그리고 애를 임신하면 이제 뭐 친정에서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어느 누구에게도 축복을, 저한테마저도 축복을 못 받았는데 얼마나 아이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안함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둘째 이제 임신하고 이랬을 때 같이 해도 더 해주고 그랬었는데,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뭐 당연히 아팠겠죠. 왜 영양분을 제가 보충을 못 해줬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산모라고 그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병원이 일상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먹으면 토하고 싸고 이러면서 영양실조로, 그러니까 애가 지적자금 2급도 어떻게 보면은 뭐 태어났을 건 아니고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이제 뇌 손상이 좀 가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이가 이제 입원을 하면 한 10일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옆에 한 아이가 입원을 했는데 한 5살,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온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낮에도 혼자 있고 밤에도 거의 혼자 있고 이렇게 발이 좀 부러져서 왔는데, 그래서 제 아이 옆에 있으니까 제가 그 아이를 케어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하게가 언니여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안 오시니까 그냥 저희 아이한테 하는 걸 그냥 이렇게 해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먼저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려고 나오는데 지금도 그 아이 눈빛이 그대로 생각이 나거든요. 제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아줌마 저도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도 제가 감당을 못하고 있잖아요. 애들 아빠는 술 마시면 집을 뒤집어 엎고, 저희 시어머니랑 그때 같이 살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뇌졸중이 한 번 있으셔서 아프시고, 내 몸도 지금 나도 내가 모르고, 그때 24살, 5살 정도 됐으니까 저희 애가 한 2살 정도 됐을 때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렇게
두고 오는데 복도에서 걔가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뭐였냐면은 갑선 동정을 하지 않았었나. 내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면서 엄마인 것처럼 그 아이가 엄마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 그 아이는 기대를 했던 거잖아요. 저는 근데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생각이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건데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리고서는 고아원 방문이라든지 TV에서도 고아원 나오고 이러면 보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아파서. 저 아이들은 얼마나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아동복지센터, 뭐 양로원 이런 데는 봉사를 갔어도 고아원은 안 갔어요. 왜? 그 아이들의 잠깐 가서 놀아주고 잠깐 해주고 나서 걔네들이 그 뒤통수에서 그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워버렸나 봐요. 근데 밀란나니 그거를 보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빵구점에 가서 사주기도 하고 들어주고 이러면서 오는 걸 보면서 그래, 저 순간마저도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건 그렇게 운명이지만 내가 진심으로 뭔가 다가가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저는 갑상동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혼모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구나, 이런 생명을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부모님은 결혼 반대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미혼모가 될 뻔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낙태시키라고 다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앞으로 60대, 70대, 80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런 것들이 방향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아이슬란 대표님 이런 수업 이런 것들 저는 약간 감성적이고 정말 극한 F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마음 아프고 하고 이러면은 그냥 빙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슬픈 거 안 보고 마음 아픈 거 안 보고 한자들 잘 못 보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어르신들 돌보는 거, 누구 케어하는 건 제가 잘해요. 아픈 사람 케어 잘하고 누군가에게 말동무, 애로운 사람들에게 말동무 되어주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애롭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우울하고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이럴 때 사람들은 그 공감을 못 하잖아요. 잘. 왜? 내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느껴보고 공감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많이 들어주는, 제가 그때 힘들 때 주변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였거든요. 너 힘들었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래 잘 살아왔다, 그래 그냥 이것만 해줘도 큰 위로가 됐거든요. 뭔가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었겠다,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 그냥 이렇게 그냥 끄덕끄덕만 해줘도 거기에 왜 그렇게 사니, 거기에서 나와, 네 삶을 살아, 이렇게 된다고 본인이 그 틀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 BCM 이런 교육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나를 더 단단하게 해야 되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려면은 나의 감정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 감정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나갈 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온칙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온칙 경험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이런 시도해보는 안 해본 것들 거기에서 또 실패도 할 것이고 무너지기도 할 것이고 또 안 되면 두렵고 불안해서 또 웅크려들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를 찾아서 나답게 오로지 내 인생이잖아요. 여기에서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 오로지 내 인생이잖아요. 밀라노나치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내 거를 내가 책임지고 나를 부여잡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비틀비틀 거리겠지만은 천천히 흔들려도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나를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나를 찾으면 기쁜 일이 훨씬 더 많답니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루어할 줄 알고 상처를 받아도 내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를 꺼낼 수 있는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는 저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아직 10%도 제 안에 나오지 않은 거고 앞으로 가면서 얼마나 큰 또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흔들림이 있고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릴 수도 있고 오늘은 틀리고 내일은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삶에 연속해서 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